전교 1등 수행평가 챙기기. 무임승차 조언이 있을 때 현실적인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수행평가 챙기는 얘기를 해볼게요. 그 중에서도 모둠 활동에서 무임승차 조언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뭐 혼자 하는 거야, 뭐 열심히 해야 하고요. 저희 큰아이 때는 수시가 70% 후반 정도를 차지할 때라서 수행평가 말고도 비교과를 위한 다양한 세특 보고서, 뭐 산출물 보고서 등등 모둠 활동으로 할 게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이과에서 전교 1등을 한 학기도 놓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단독으로 하는 과제도 물론이고 모둠으로 조별로 진행하는 보고서도 완벽하게 철저하게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들과 조율하고 모둠 활동 보고서를 완성하는지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얻게 된 경험담 들려드릴게요. 모둠 활동이 마음에 맞는 친구들, 책임감이 강한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제작하면 정말 수준 있는 좋은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서로 많이 배우는 좋은 경험이 되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수행평가든 세특 보고서든 모둠 활동 너무 싫어합니다. 경험상 여러 친구들의 시간을 맞추는 것조차 어렵고 무엇보다 친구들이 똑같은 분량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책임감이 강하고 더 잘하고 싶은 친구가 많은 부분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해도 같이 하는 친구들 때문에 또 선생님께 혼나기도 하고 낮은 점수를 받기도 하죠. 솔직히 짜증도 나고 화나고 참 싫어요. 뭐 코로나 비대면 때는 모둠 활동이 좀 적었는데 이제 슬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모둠 활동이 초등 때부터 많은데 이때도 안 하려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고학년 올라가면 나아져야 하는데 초등이나 중등, 고등이나 기본적인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특목, 자사고는 뭐 완벽하게 다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평범한 일반고라서 그런지 한 명은 꼭 안 하거나 뭐 0.5인분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같은 조원인 친구들이 못 해오면 그냥 혼나고 낮은 점수를 받거나 아니면 뭐 나라도 시간 들여서 보고서를 완결하고 모두 같은 점수를 챙기거나요. 저는 초등 때도 되도록 저희 아이들이 하도록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그런지 중고등이 돼서는 이제 알아서 더 하더라고요. 뭐 고등에서는 그 내신 수행 1점으로도 등급이 나뉠 수 있으니까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이렇게 선택하기까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있어요.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합니다. 보통 조원 중에 누가 관심도 없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 잘하고 싶은 아이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 쟤 때문에 점수도 적게 받고 혼나기까지 하는 거지? 도대체 쟤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거지? 남에게 피해도 주고. 나도 공부할 시간 부족한데 쟤 때문에 시간만 많이 뺏겼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주어진 과제를 모두 동일하게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친구들마다 목표가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전략이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 친구들은 뭐 특기를 살려서 다른 진로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국영수에 집중하면서 뭐 수학학원, 영어학원, 숙제로 바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등 때는 특히 고2 정도가 되면 정시를 선택하는 친구가 수시 수행 챙기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 않을 것 아니냐. 실제로 너는 수시 할 거니까 필요하지만 나는 필요하지 않아. 못 받아도 상관없거든. 간혹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친구도 아닌데 다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굴 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게 최선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서 오히려 빨리 끝낼 수 있고 내 공부할 시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화내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고 무엇보다 본인 공부에 스트레스 때문에 방해가 돼요.
그냥 다들 마찬가지려니. 다른 우수한 친구들 다 이 정도는 하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해야죠. 솔직히 무임승차하는 친구가 있으면 할 것이 많아져서 힘들지만 이 인간관계가 더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고 화가 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사회 나가서도 어디 가도 이런 사람이 있다. 원래 그런 거다. 사회는 그런 거다. 얘기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 아이가 덜 힘들어요. 모두 똑같이 다 잘해오는 경우는 동화 속 나라에나 있다고요. 대신 보고서를 직접 만들고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될 때 조율하는 경험, 무사히 프로젝트를 시간 내에 완수하는 경험, 다양하게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고등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대학교나 정작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경험들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좋은 점을 생각하면 또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그게 아이 공부와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둠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볼게요. 이제 단톡방이 꾸려지면 먼저 이제 모일 시간을 정하고 모일 때 주제를 몇 개 정해 보자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주제로 삼을 만한 거를 이제 각자 몇 개씩 준비를 해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다 연락을 잘 하는 게 아니죠. 한두 명은 연락을 늦게 보고 답을 해주거나 하고 어떨 때는 아예 답도 안 주는 친구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몇 명이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일단 모이면 주제를 정하는데 여러 개를 준비해 가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정하죠. 이때 4명 중에 만약 3명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3대 3대 3 정도로 나누고 참여를 좀 안 하는 친구를 1 정도로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정도에 따라서 4, 3, 2, 1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는 친구들과는 이제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서 조율을 해보고 안 하려는 친구에게는 할당량을 줄여서 최대한 그것이라도 참여하게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취합할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각자 조사할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조금이라도 해올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또 시작할 때, 한번 모였을 때 일정을 구체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짜야 합니다. 마지막 취합할 시간을 제대로 확보해 놔야 하는데 보통 한두 명이 일정보다 늦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면 마지막에 혼자 다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얼마 안 남았다고 단톡방에 중간중간 공지도 하시고요. 그리고 기한을 정해서 이제 파일을 받아요. 그러니까 받은 파일을 보면 또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조사 내용이 조금 미흡하고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죠. 그러니까 특정 사이트 한두 개를 그대로 긁어와서 글자 크기도 다 막 다르고 목차 색깔도 다 다르고 그냥 긁어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오는 친구 분량은 그래서 결국 직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합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를 해놔야 하더라고요. 아무튼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읽어보고 수정하고 좋은 내용은 더 넣어서 취합합니다. 두세 명이 이제 간단한 거를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혼자 다 하고 아주 단순한 거라도 이제 맡겨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도적으로 거의 다 한다는 마인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감점을 안 받으려면 이 방법이 최고예요. 발표할 때는 발표 자료를 주고 꼭 읽게 같이 하시고요. 참 안타깝고 슬프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점수를 받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 때는 아이가 선생님께 말이라도 해보지만 중고등 때 친구 누구 안 한다, 쭈루루 얘기하는 게 쉽지 않죠. 해봐야 소용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친구들이 해오기만을 기다리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많이 해서 끝낸다. 그러니까 목표가 다른 친구들 원망하지 말고 내가 더 많이 배운다는 마음으로 모둠 활동 수행평가 제대로 챙겨보세요. 지난주 큰아이가 다녀갔는데 요즘 뭐 배우냐고 물으니까 조별 활동으로 발표한 그 PPT를 보여주네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처음으로 내 것만 했다고요. 보통 보고서를 하면 늘 마지막에 본인이 고치고 뭐 취합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뭐 이번에는 어려운 주제인데도 내 것만 하니까 정말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과라서 아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많이 논다고 하는데도 친구들이 누구 하나 미루는 게 없고 본인 할 것은 다 챙겨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수한 그 친구들이 책임감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내신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챙겨보셔요. 또 뭐든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어요. 그러니까 엄마부터 그 애들 왜 그러냐 이렇게 화 돋우지 마시고요. 원망할 필요도 없고 목표가 다르구나 이해하고 편한 마음으로 내 갈 길 가면 됩니다. 구독자님 댁 아이들 모두 수행평가 만점 받으시길요. 제가 에너지 보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